폭풍우 치는 바다, 저 멀리 보이는 중세시대 성,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서로를 갈망하는 두 눈길.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들의 사랑은 시대와 왕, 약속, 심지어 운명에도 맞섰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금지된 사랑, 그들을 집어삼킬 듯한 격정적인 감정. 하지만 이 전설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만약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단순한 비극적인 로맨스 그 이상이라면? 만약 이 이야기에 숨겨진 비밀과 어두운 기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보편적인 진실이 담겨 있다면?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설의 중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숨겨진 상징들을 해독하고 다양한 버전들을 살펴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는 중세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이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켈트족의 영향, 트리스탄과 이졸데 신화는 5세기경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켈트족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음유 시인들은 금지된 사랑,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숲의 도사리는 마법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프랑스어 버전 크레티엥 드 트루아와 같은 중세 작가들은 이 전설을 기사도 로맨스로 바꾸어 놓았고 이는 유럽 문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 신화와의 유사점,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피라모스와 티스베 또는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이야기와 비교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스칸디나비아 신화와의 연관성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 옛날 전설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화려한 기사 로맨스와 웅장한 오페라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노래와 구전으로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전해지는 단군 신화나 삼국 유사처럼 말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생명력을 얻은 이 이야기들은 마법과 신비가 일상이었던 시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설화 속 도깨비나 구미호처럼 말이죠. 마법의 숲, 신비로운 주술사들,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에 맞서는 켈트족 전사들의 세계. 마치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신성한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던 시대처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고대 가야금 연주자들처럼 바드라고 불리는 이야기꾼들은 사람들의 기억을 이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영웅적인 모험,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했습니다. 시와 열정으로 가득한 그들의 노래는 특별하고 신비로운 이야기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판소리 한 자락에 울고 웃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신화와 전설이 풍부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 이야기는 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낸 고대의 상징과 영원한 주제들이 이 이야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네 고전 문학처럼 말이죠.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에 대한 켈트족의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흐르는 자를 의미하는 켈트어 에사일트에서 유래한 이졸데라는 이름만 봐도 자연과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깊은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핵심 요소인 사랑의 묘약 또한 켈트족의 전통에서 강력한 울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초와 묘약의 달인인 드루이드들은 마법의 혼합물을 통해 감정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파괴적인 열정을 상징하는 사랑의 묘약은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의 원천이라는 사랑의 이중성을 구현합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전설은 사랑과 죽음, 열정과 의무가 불가분하게 얽혀있는 세상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켈트족의 비극적이고 시적인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12세기에 이르러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는 유럽의 궁정을 순회하며 공연하는 음유 시인들에 의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떠돌이 시인이자 음악가로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궁정 로맨스의 이상을 노래하는 이들의 세련된 예술은 켈트족의 전설을 기사도적 사랑 이야기로 변모시켰습니다.
용맹한 기사 트리스탄과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 이졸데는 궁정 로맨스의 전형이 되었고, 열정, 슬픔, 그리고 희생으로 가득한 이상적인 사랑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도 정신, 명예의 무게, 그리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는 이 전설의 심리적, 사회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사회적 규범과 권력 투쟁 속에 휘말린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은 개인과 사회의 영원한 갈등, 욕망과 의무 사이의 갈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젊은 기사 트리스탄은 삼촌 코널의 마크 왕으로부터 위험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의 임무는 바로 아름다운 아일랜드 공주 이졸데를 찾는 것입니다. 그녀는 두 왕국 간의 평화를 위해 마크 왕과 정략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의 여정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하며 영웅적인 모험담을 그려냅니다. 트리스탄은 거센 폭풍우와 바다 괴물, 즉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자들에게 도사리는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들과 용감하게 맞서 싸웁니다. 아일랜드에 도착한 트리스탄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변장하고 대담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는 왕국을 위협하던 무시무시한 용을 물리치고 이졸데 공주를 포함한 모두의 존경과 감탄을 자아냅니다. 첫눈에 반한 것이죠. 운명처럼 궁궐에서 그들의 길이 교차합니다. 기사와 공주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열정이 불타오르고 그들을 삼켜버릴 금단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콘월로 돌아온 트리스탄과 이졸데. 하지만 이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사랑의 묘약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졸데의 시녀 브랑지엔에게 맡겨진 이 마법의 묘약은 원래 이졸데 공주와 마크 왕을 영원한 사랑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인지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술잔이 바뀐 것을 모르고 그만 사랑의 묘약을 마시고 맙니다. 그 효과는 순식간이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격정적인 사랑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두 사람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사랑으로 결합됩니다. 이제 마법으로 맺어진 그들의 사랑은 이성보다 강하고 충성보다 강하며 심지어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처음에는 황홀함과 행복의 근원이었던 그들의 사랑은 점차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도구로 변해갔고 그들을 내면에서부터 갉아먹으며 비밀과 거짓 속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코널의 궁정으로 돌아온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금지된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찾고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고통스럽고 열정적인 춤을 춥니다. 모든 만남은 고뇌이며 모든 이별은 가슴을 찢는 고통입니다. 이졸데를 향한 사랑의 눈이 먼 마크 왕은 배신을 직감합니다. 질투와 분노에 찬 소문들이 궁궐을 가득 채웁니다. 이졸데에 대한 사랑과 왕이자 친구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트리스탄은 절망에 빠집니다. 결국 궁정에서 추방당한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마법의 숲, 브로셀리아드 숲으로 도망쳐 숨어듭니다. 세상과 그 법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계속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운명은 그들을 기어코 따라잡습니다.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은 트리스탄은 이졸데를 애타게 찾습니다. 오직 그녀의 존재, 그녀의 사랑만이 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에도 불구하고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매혹시키는 걸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숨겨진 욕망, 꿈,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을 비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전설의 주요 주제인 금지된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공명합니다. 손에 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이끌림, 금단의 열매를 갈망하는 마음을 누가 경험해보지 않았을까요? 욕망에 사로잡힌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가슴과 이성, 개인과 사회적 규범 사이에 영원한 갈등을 보여줍니다. 순수하면서도 파괴적인 그들의 사랑은 가장 강렬한 감정조차 세상의 법칙에 항상 따를 수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단순한 중세의 이야기를 넘어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의 본질, 그 한계와 위험, 그리고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조차 뛰어넘는 무한한 힘과 능력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전설은 깊은 운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홍길동전의 주인공처럼 이들의 사랑 또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얽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부터 운명은 그들의 이야기에 개입하여 사랑하는 연인들을 거대한 운명의 그물로 휘감습니다. 마치 저승사자도 막을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갇힌 듯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시련에 직면합니다. 그들의 격정적인 사랑의 기폭제가 된 사랑의 묘약은 운명의 도구, 즉 그들의 사랑을 황홀하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포옹으로 봉인하는 외부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술에 취한 듯 사랑의 묘약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증폭시키지만 동시에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운명을 거슬러 함께 미래를 건설하려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노력은 운명의 잔혹한 손길에 의해 좌절됩니다.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이들은 사랑을 위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저주받은 그들의 사랑은 오직 비밀과 슬픔 속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마치 은장도를 품은 연인처럼 그들은 가슴 속 깊이 사랑을 간직해야만 합니다. 비극적이고 피할 수 없는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이야기의 유일한 결말이며 인간 세상에서 존재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하고 순수한 사랑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가 됩니다. 마치 춘향전의 이몽룡과 성춘향처럼 죽음으로써 비로소 그들의 사랑은 완성됩니다. 격정과 헌신, 풀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전설은 단순히 불가능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열정과 의무 사이의 갈등이라는 영원한 주제를 탐구합니다. 마치 우리 전통 설화 속 춘향전의 춘향과 이몽룡처럼 말이죠. 고귀한 기사 트리스탄은 자신의 마음과 왕에 대한 충성 서약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졸데를 향한 그의 사랑이 아무리 강렬해도 자신의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질서와 정의를 상징하는 마크 왕은 중세 사회의 가치관을 구현합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왕처럼 엄격한 위계 질서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트리스탄 못지않게 고뇌하는 그의 모습은 법과 규범이 마음의 열망 앞에 얼마나 큰 제약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전설은 이러한 불가능한 선택에 대한 쉬운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적 갈등, 인간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삶이 때때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게 합니다. 예술적 유산.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는 중세 시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감정적 힘, 보편성, 그리고 비극적인 아름다움은 수세기 동안 무수히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19세기 초 낭만주의는 이 전설을 뜨겁게 되살렸습니다. 독일 오페라의 거장 리하르트 바그너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불가능한 사랑을 음악적 신화로 승화시켰습니다. 1865년에 초연된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음악 드라마의 정점으로 여겨집니다. 관능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바그너의 음악은 연인들의 뜨겁고도 강렬한 사랑, 고통,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충격적인 힘으로 전달합니다. 낭만주의 레퍼토리의 진정한 걸작인 이 오페라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전설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페라 외에도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전설은 화가, 조 스컬프터, 시인,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에서 에드윈 알링턴 로빈슨까지, 라파엘 전파에서 상징주의까지 예술가들은 이 신화를 받아들여 자신만의 감성과 시대적 배경을 통해 재해석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화와 TV는 이 전설을 끊임없이 재해석하며 원작에 충실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시각을 더하기도 합니다. 어떤 작품은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작품도 있지만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춘향전이 여러 형태로 재창조되는 것처럼 말이죠. 좋은 예로 2006년에 개봉한 케빈 레이놀즈 감독, 제임스 프랭코와 소피아 마일스 주연의 영화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들 수 있습니다. 비록 원작과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영화는 두 연인의 비극적인 사랑과 신화의 강력한 힘을 잘 보여줍니다. 영화뿐 아니라 문학, 만화,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설은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심지어 K-팝과 같은 대중음악에서도 그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가 세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시대를 초월한 고전임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현대적 재해석은 신화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 숨 쉬게 합니다. 수세기가 흘렀는데도 왜 우리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전설에 여전히 공감하고 마음속 깊이 와닿는 것일까요? 아마도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 운명의 힘, 열정과 의무 사이의 갈등, 행복에 대한 갈망, 그리고 희생의 무게는 오늘날에도 우리 삶과 꿈에 깊이 반영되는 주제입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전설은 아무리 아름답고 짜릿한 사랑이라도 고통과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전설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할 때조차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결국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전설은 우리 자신의 모순, 희망, 두려움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쥐어줍니다. 수세기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는 그 마법을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영원한 이야기는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 영원한 메아리,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이 울림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운명, 그리고 열정과 의무 사이의 갈등이라는 주제들이 인간의 심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순간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보편적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면서도 파괴적이며 가장 강렬한 감정이 항상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우연의 힘과 시간의 필연성을 마주하게 합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열정,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 비극적인 아름다움과 심리적 깊이로 우리를 사로잡는 신화입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설의 아름다움은 수세기에 걸쳐 스스로를 재창조해온 능력에 있습니다. 각 시대, 각 예술가, 각 관객은 자신의 환상, 두려움, 갈망을 투영합니다. 사랑의 묘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단순한 이야기적 장치일까요? 아니면 멈출 수 없는 열정의 힘에 대한 은유일까요?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잔혹한 운명의 희생자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비극을 초래한 건축가인가요? 오늘날까지 전설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맥락에 신화를 제했습니다. 과 이졸데의 이야기 사실 열정적이고 파괴적이며 무조건적이고 불가능한 모든 형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넘어서고 능가하고 휩쓸리게 하는 사랑. 수세기와 국경을 초월하여 우리를 꿈꾸고 고통받고 희망하게 만드는 사랑.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를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함께 이 아름답고 심오한 고대 이야기를 좋아할 만한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저희와 함께 우리 세계를 형성한 더 많은 신화와 전설을 탐험해 보세요.